자, 그러면 지급 명령의 장점 얘기했으니까 단점 한번 말해볼까요? 네. 네. 뭐 장점 두 가지 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네. 단점도 역시 두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오, 두 가지로. 두 가지로. 자, 일단 첫 번째 단점이라고 네. 하면은 절차가 오히려 더 지연될 수 있다. 아니, 1개월, 뭐, 소송은 6개월, 네. 지급 명령은 1개월, 네. 더 짧은데 어떻게 더 늘어날 수가 있죠? 네. 뭐, 그 지급 명령 하면은 뭐 빠르면 한 달 정도 안에 결정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절차가 지연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이제 나눠 보면 두 가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채무자가 지급 명령을 받고 이의 신청할 때, 난 못 줘. 나 문제가 있어. 이의하겠어.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그러겠죠. 네. 그러면 이의 신청하게 되면은 오히려 소송으로 갔을 때보다 절차가 더 길어진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우리가 지급 명령을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채무자에 대한 신문 없이 바로 결정이 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이의 신청을 그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러면 채무자는 뭐 아무 항변도 못하고 자기 할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해야 되느냐? 네.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적인 이의 신청권을 줘요. 묻지도 따지질 않고 나 이의 신청합니다. 라고 하면은 이의 신청으로서 소송으로서 가버립니다. 바로 소송이 되는 건가요? 소송화돼 버리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그 지급 명령 절차에서 독촉 절차에서 본 소송으로 가려 그러면 우리가 그 지급 명령 단계에서는 인지대를 10분의 1밖에 안 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나머지 10분의 9를 추가로 더 내야 되잖아요. 아, 무조건 이의 신청만 하게 되면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청하면은 지급 명령이 이제 무효화돼 버리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 그냥 포기하거나 아유 나는 뭐 재판 안 할래 이래서 포기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했잖아요. 네, 무조건 가야죠. 가야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본소송으로 가기 위해서는 10분의 9를 더 내야 되고 인지 보정이거든요. 네. 그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 또 지급 명령 재판부는 우리가 그 법원에서 또 하는 재판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법보좌관이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판사가 아니라 직원 중에 고참 그런 사람들이 할 것 같은데 그런 재판부에서 하던 영역을 일반 소송으로서 옮기기 위해서는 재판부를 바꾼다는 이송을 해야 되거든요. 아, 또 잡아야 되는 거군요. 네, 그 재판. 다른 재판부로 보내야 되는 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시간들 이런 시간들이 또 걸리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거 지급 명령을 거쳤다가 다시 본소송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두 달을 까먹을 수 있는 거죠. 빨리 그 소송 들어가서 빨리 잡아가지고 빨리 진행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지급 명령 했다가 또 한 달 있다가 또 이의 신청 기간까지 했다가 이의 신청 받아서 또 소송 가면 거의 한 달 반, 두 달이 더 걸리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무조건 빨리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그런 면에서는 오산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임대인, 채무자, 임대인이 이 사람이 이해할 것 같다라는 조짐이 느껴지면은 아예 그냥 지급 명령으로 안 하고 본소송 하는 게 차라리 더 빠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악질이거나 아니면 솔직히 이렇게 내가 얼마라고 2억인 걸 알고 있지만 솔직히 1억 5천 받으면 돼. 근데 2억으로 넣었으면 무조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거는 이의가. 당연히 이의가 오죠. 그런데 이제 정상적인 받을 만한 보증금을 그대로 청구했어도 그냥 시간 끌기 위해서 무조건 이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성향의 임대인이다 라고 하면은 아예 그냥 좀 그 결론을 빨리 내기 위한 차원에서 지급 명령 안 하고 바로 소송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더 길어질 수 있다. 그렇죠. 네. 두 번째 단점은요? 아직 첫 번째 남아 있는데. 남아 있습니까? 절차가 이제 지연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 단점인데, 그 절차 지연의 소지가 꼭 그 채무자가 이의 신청한다라는 것뿐 아니라, 때로는 그 공시송달이라는 것, 우리가 공시송달 들어보셨죠? 네. 그거를 소송에서. 맞습니다. 뭐 소장 보냈는데, 피고가
이제 안 받을 때, 못 받을 때 네. 이런 경우에 그 받은 것처럼 간주해서 그냥 공시송달로 네. 진행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일반 소송을 하게 되면 그게 공시송달 절차가 가능합니다. 몇 번 보내보고요. 네, 뭐 좀 주간, 조정해보고. 주간 송달, 네, 그다음에 야간 야간 송달. 송달, 그다음에 또 특별 송달 이런 걸 하다가 거쳐서 공송달 주소 제대로 안 뒀으니까 그냥 너는 공송달로 가자라고 법원이 어느 순간 인정해 주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데 일반 소송에서는 공송달이 가능하지만 이 지급 명령 독촉 절차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공송달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채무자한테 딱 가지 않으면 법원이 어떡할래? 그러니까 못 받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해서 일반 소송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아까처럼. 아까처럼. 채무자가 이해한 것처럼. 야, 그러면 요 채무자는 안 받는 것도 팁이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임차인 입장,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런 임대인, 집주인이 분명히 이 일을 할 거다, 받고 이해할 거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꾀를 부려가지고 일부러 안 받을 거다, 이런 조짐이 보인다면은 그냥 지급 명령을 포기하고 하지 말고 해서 그냥 일반 소송하시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두 가지 면에서 절차 지연의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일반 소송보다도 더. 그죠? 그래도 저 같은 입장에서는 지급 명령을 먼저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이의가 있든 뭐 하든 소송 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네. 저도 뭐 종합적으로는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변호사기 때문에 이제 의뢰인이 종합적으로 다 용어 조모를 보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런 설명을 드리면서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라고 할 때는 저도 이제 지급 명령을 일단 시도해 보라. 왜냐하면은 인지대가 파격적으로 싸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빨리 마실 가능성도 상당히 있고 하니까 권해는 드립니다. 빠르고 싸고. 빠르고 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그 공송달 아까 말씀드렸는데 예외적으로는 공송달이 가능한 그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 네. 그건 이제 일반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되고요. 이 은행 같은데. 좀 정확한데. 네. 그러니까 뭐 개인감 이렇게 말고. 뭐 그 청구 자체를 뭐 뻥튀기 한다거나 거짓으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좀 적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네. 정확하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은행권들은 지급 명령을 신청해가지고 채무자가 안 받더라도 그냥 공송달로 지급명을 내주는 그런 방법을 터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20조 2에 그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임대차 보증을 청구하는 경우는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공송달은 안 된다.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네. 단점입니다. 이게 지급 명령에 기판력이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들어보셨어요? 변호사님이 기판력이라는 건 참 중요시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딱 한 번 내려지면 쭉 간다. 네. 네. 확정되는 네, 확정. 다툴 수 없는 네. 그런 혈액인데요. 지급 명령은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다툴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결정이 나더라도. 확정되더라도 그래서 이 보증금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그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소송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거네요. 다시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보증금 1억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1억 청구하면서 이제 임대차 만기부터 연 5%를 1억 함께 달라. 1억 플러스 5%. 만기 이후부터 연 5% 이렇게 이제 청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임대인이 그걸 받고도 이의 신청을 안 했어요. 네. 뭐 언뜻 봐서는 맞는 맞는 이야기 말. 같잖아요. 그리고 정신도 없고 하니까 그냥 그게 이제 확정이 돼 버렸어요. 받은 때로부터 2주가 넘어서 이의가 없으니까 확정이 돼 버렸는데 자, 그런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확정되고 나서 임대인이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저기 이사도 안 가고 이 사람이 임차인이 이사도 안 가고 머물면서 5% 이자를 달라고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않냐? 그렇죠. 그럼 월세를 좀 내야죠. 아니요. 그러니까 이사 안 가고 있으니까. 이사 안 가고 보증금을 달라라고 하는 거는
그 집을 쓰면서 5% 이자를 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원래 비우고 나서 5%를 달라고 그러면 맞는데 안 비우고 그대로 쓰면서 5%를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안 맞거든요. 그러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 주변에 물어본 결과 아 그거는 동시행항변을 했으면 된다. 예를 들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주는 건 맞는데 비워줘야 돈을 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5% 이자는 적당하지 않다. 그렇게 항변만 했으면은 5%는 그 인정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알고 다시 소송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겠죠. 나 이게 부당하니까. 지금 명령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이제 뭐 청구 이의 재판이라든지 또는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이라든지 이런 소송으로 다시 분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일반 재판이었다. 보증금 사건이 일반 재판이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기판력 때문에 새로 소송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딱 5% 굳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살든 거예요. 안. 예, 살든 안 살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동시행항변은 재판할 때 했어야지 이미 버스 지나간 뒤에 확정된 뒤에 다시 다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기판력 때문에 가능한 건데 네. 지금 명령은 기판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이 다시 이제 그런 그 분쟁의 여지 다시 그거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있는 항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말 같네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뭐 어떤 한쪽이 유리하면 한쪽이 불리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섭섭한 거죠. 아, 재판 끝난 줄 알았더니만 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그 한계가 있다. 일반 소송에 비해서는 지금 명령은 이렇게 확실하지가 않구나. 라는 부분을 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이게 그 지금 제가 뭐 지연이자 이런 예를 들어 드렸는데, 네. 그냥 지연이자 없이 예를 들면 보증금 1억만 그냥 청구했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딱 맞는 청구잖아요. 그렇죠. 세입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1억 청구했더니 지금 명령으로 상대방 이의 안에서 확정됐다. 네. 그런데 집주인이 다시 소송을 해가지고 청구 이의라든지 아까 그 다음에 뭐 채무부전제 확인 소송 이런 걸 해가지고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소송, 그런 식의 이제 그 이유인데 그런 식의 소송인데 그 1억 줘야 되는 건 맞지만 임차인이 그 살다가 그 집을 훼손했다. 그래서 그거 손해배상 300만 원 까이겠다. 그래서 나는 9,700만 원 줄 의무가 있지 1억을 다 줄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해서 다시 소송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양쪽이 다 가능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임대인 입장에서는 잘못된 뭔가 자기가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어필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은 좀 맞는 말, 정의로운 부분도 같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보증금 1억을 줘야 되는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안 주기 위해 가지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목적으로 뭐 집이 망가졌느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한다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이게 재판을 몇 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보증금 분쟁이 1억으로서 그냥 끝난 줄 알았더니만 또 집주인이 뭐 집 망가졌느니 이런 걸로 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걸어오게 되면은 그 분쟁에 다시 휘말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판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기능이 법적인 안정성이거든요. 법적으로 재판이 확정되면은 그 안정적인 효과를 준다라고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기능인데 지금 명령은 약간 그런 안정성이라는 면에서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조금 단점이네요. 네, 단점이죠. 하지만 장점이 제가 봤을 땐 큽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장점이 큽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거 어떤 경우에 맞나라고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잘 판단해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명령의 장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일단 지금 명령을 한번 해보시라. 뭐 안 되면 조금 1, 2개월 더 쓰더라도 그냥 나중에 본소송으로 그때 하는 게 낫지 않냐. 이렇게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네. 지금 명령 장점이 크지만 네. 단점도 있다. 있다. 네. 네.